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강서자이 에코델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 자, 이곳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위에 부산, 김해, 경전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다? 부산이겠죠, 부산? 을숙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 그러면 부산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에 지금 공급 위치가 어디냐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라는 거죠. 자, 거기에 강서자이 에코델타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오는데 얼마에 나왔냐? 8사양이죠. 전용면적 25평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9천에서 4억 5천 그 사이로 나왔다는 거죠. 지금 나왔어요. 그럼 4억 9천4백만 원은 4억 9천4백만 원 A형이죠. 자, 이게 2022년도에 5.1이란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위치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광역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6점 밑으로, 6점 밑에서 광역시 나올 수 있는 가격대에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9천, 4억 5천, 4억 6천, 그 정도는 대략 정말 5% 정도 더 할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1에서 5% 정도 할인되어 있다면 4.8에서 5.1 사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그러면 광역시에 나올 수 있는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광역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건데 광역시에 있고 그게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 역세권이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미래 얘기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내용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4점대 있는 게 맞겠죠. 광역시 6점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4점대, 5점대 있는 게 맞다. 다양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야? 아, 이것이 부산이다. 개발 계획이 있는 대표 신도시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지어져 있게 그게 엄청 변화, 있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 아니죠. 왜 신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6점이 있으면 안 되죠. 5점 밑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1, 5점, 4.9, 4.8 정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이 정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대단위로 개발되는 신도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강서 에코델타 자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되겠죠. 이 명지동 쪽에 있는 바로 이쪽도 이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10년 이내 아파트. 그럼 그곳을 통해서 과연 5점 밑에서 5.6점 밑에 있는 5점, 4.8 그 정도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게 명지국제도시 호반 베르디움 2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사형에서 얼마에 분양했냐면 이게 분양 가격이에요. 2억 7,790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에 분양했다? 2,779만 90만 원 분양했다. 2014년도에. 그럼 그 점수가 뭐다? 5.1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것도 있네요. 그런데 2억 8천이니까 5.1이겠죠. 이 5.1, 그거보다 더 싼 것도 있잖아요. 좀 싼 것도 있죠. 이런 거. 싼 것도 있다 하면 한 10% 싸니까 4.8. 그러니까 4.8에서 5.1 정도로 분양했다. 그러면 광역시 내에 있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죠. 광역시 내에 있을 수 있다. 근데 6점 그렇게 주기 어렵죠. 5점 후반대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정도 들어간다면 5점 후반대로 넘어간다. 6점대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의 광역시에서 어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신도시정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 안쪽에서 개발하는 것도 6점대에서 5점대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이 정도 나왔다 4점대 정도로 나온 아파트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신도시 굉장히 크게 개발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도시를 굉장히 크게 개발해요. 크게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크게 개발하는 거. 그런데 굉장히 멀리서 조금 개발할 때는 한 3점대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개발할 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게요.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됐냐? 과거죠. 2014년도 이렇게 했을 때 2020년도 가면 한 이 정도 금액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아파트들이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2020년도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냐면 이게 6점 밑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6점 밑에서 있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2020년도, 2021년도 뭐 그쯤 해가지고 이런 금액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202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런 것들이 더 비싸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동네는 5점대 이하로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면 7점대 정도로 막 주고 있는 거예요. 7점대 막 6점대 후반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 들어왔다는 건 쓰레기라는 거죠. 왜냐면 매우 간단해. 왜냐면 이 정도 분양가를 못 치기 때문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 분양가를 못 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분양해 줬던 거에 지금 어떻게 지금 분양을 했냐면 2014년도 2억 7,790만 원에서 5.1에 분양을 해준 거죠. 그럼 현재 이 금액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금액 안에 안 있죠. 그런데 요것들 보세요. 지금 새롭게 분양하겠다는 것들은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는 거죠. 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 들어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4.8이잖아요. 4.8에서 5.1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한 10%, 8%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 4억 9천도 어느 정도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한 10% 하면 5억 정도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매물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미쳤다고 이런 아파트들을 막 7억을 주고 삽니까? 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7억으로 분양 나올 수가 없어요, 광역시에서. 나온다면 진짜 역세권, 그것도 진짜 미분양 걱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미분양 걱정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광역시 현실이고, 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분양가는 5.1에서 4.8에서 5.1로 나왔으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아파트나 여기에 나온 아파트는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해주면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하니까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경제 성장이 하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평균 부담 지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놓고 봤을 때 0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냐면 자, 이거 분양 받을 때 분양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걸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걸 사야 된다고 지금 여기다 등기를 쳐야 돼요. 지금 요거 등기를 쳐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7억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7억 주고 살 때, 이걸 7억 주고 살 때 부담이 된다, 안 된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7억 주고 살 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금액으로 산다라고 하면 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신규 분양, 그것도 2년 후에, 3년 후에 들어가는 이 신규 분양에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거주적 목적이라면 들어가셔도 된다. 거주적 목적이라면 0보다 밑에 있을 때 그냥 거주적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맞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된다 정도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이 된다 하면 이런 아파트는 전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막 7억을 받겠다. 여러분 분양가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놓고 보면 이게 2보다 크냐 작냐를 놓고 봤을 때 2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부동산 상승기라는 거예요. 상승기. 이게 이제 하락기죠. 밑에 있으면 하락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가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슨 이게 2보다 높아갔네 하고 여러분 2파를 보실 거예요. 2파는 그러면 상승기로 접어드는 파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게 선거파예요. 선거가 있으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긴가민가인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도 선거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두대에 끌려가서 죽을 건데 혹시 선거를 하면 혹시 이 집행을 하지 않을까? 죽으러 가는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 두파가 이미 밑에서 이게 위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꺾였죠. 밑으로 꺾인 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를 잡고 있던 세력과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는 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국민들에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으니까 사람이 요동치겠지만 이 두 파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노조와 함께하는 정당이 무너지고 노조에 반대되는 정당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평균 부담 지수가 0보다 밑에서 그냥 부담이 굉장히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자산시장에서 지금 뭐더라? 부담이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에서도 지금 부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 구조조정의 압박과 함께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인해서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 힘든 게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돼가는 거죠. 이 모든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조건 이게 낮으로 간다. 아랫부분은 꺾여서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이미 부담 지수가 이렇게 있다면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걸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자기 점수에 있는 걸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주적 목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전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전세 들어가는 거죠. 전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세. 왜냐면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너진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돌고 강서 자이 에코 델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점수에 나왔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